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11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은 예측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효과가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상승으로 반대로 엄청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상승하고 지수는 조정받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측면이 실물 경제에 불러올, 주식시장에는 불러올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 소매 판매 자체는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선거도 끝나고 해서 다시 돈도 풀고 해서 뭐 트럼프가 계속 돈을 풀고 머스크도 계속 이런저런 정치 부양적인 것보다는 자기들의 정책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좀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런 괜찮은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미국은 경기 성장 계속하고 있고요. 정부 지출 확대도 지속하고 그러면서 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이런 부채 덩어리 사이에서는 이런 게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나왔으면 좀 거의 뭐 나라 전체가 후폭풍에 휩싸였을 텐데 미국에서 나오면서 금리만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미국의 재정 지원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구조조정을 하면 이때까지 증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승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전체로 보면 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발표한 뒤로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물가가 그만 뭐 더 이상 물가는 항상 오르죠. 절대값으로 보면.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작년보다 햄버거 값이 2배로 뛰었다느니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사람들 심리가 이런 쪽으로 일단 안정이 되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실질 소득인데 보면 이제 계속 두세 번씩 오르다가 한 번씩 조정받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실질 소득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질 소득이 크게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변동폭이 커지지만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0.2, 0.3 이 정도에서만 움직여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시각 안에 정책적인 시각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으로 핵심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0.3에서 계속 3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 공약 중에 최우선으로 나와 있는 게 저렴한 에너지죠. 유가를 계속 내리고 트럼프 일기 시절 생각해보면 뭐 거의 30달러, 40달러 부근에서 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는 다들 이제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4.5에서 퉁 치고 내려오는 거죠. 두세 달 정도만 버티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월 단위 반응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2라서 여기 이제 에너지 값만 내려가면 뭐 괜찮아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지금 생산자 물가인데 생산자 물가는 에너지에 사실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1월 이후에 에너지 값이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제2기의 하락 파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수입 물가죠. 수입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의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분간 두세 달 동안은 물가 하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금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소매 판매가 보면 소매 판매는 뭐 거의 안정적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까 보듯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도 계속 증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은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뭐 소매 판매가 경기 하락으로 가는 그런 정도를 나타낼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완전히 사라진 거고 인플레이션만 남아 있는데 에너지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산업 생산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 상승이고 제조업은 불황 속에 있고요. 그러니 지금 뭐 그렇게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급 가격이 슬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생산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이것만 보면 내려야 되는데 시장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아직은 하락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고 계속 뭐 연준도 그러고 있고 월가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 찍고 내려온 거죠. 어느 분들은 뭐 4.75에 5에 뭐 대기업 구루들 뭐 대형 금융사 이런 사람들은 뭐 5, 6, 7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이론적인 것만 얘기해도 무방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조업은 침체, 서비스업만 유동성 위에 살아있는 미국 경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채권 선물하고 이렇게 나스닥 선물을 보면 4.2년물은 4.3을 찍고 10년물은 4.5를 이 부근에서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세가 돼야 되는데 관세는 1기 때 봤듯이 중국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허지부지 끝났죠. 지금 여기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하면 결코 다른 카운터파트들도 그렇게 쉽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죠. 대체로를 찾거나 다른 방법들 뭐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꽤나 입법화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두세 번 정도 펀치가 왔다 갔다 하고 4년 동안 끝난다고 보면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하여튼 지켜보면 알 일이고 이건 하여튼 4.5를 10년물 4.5, 2년물 뭐 한 4.4 정도 넘기는 거의 이 캡을 다 메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스닥은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혼조세를 주는 바람에 계속 조정받았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좀 하락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주는 좀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반대로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출현한 거죠. 47개에 이르는 뭐 이런 공약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는 거죠. 전기차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다시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실효적인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주면 하이브리드 해주면 포드나 이런 애들도 다 괜찮은 거니까 공화당하고 적절히 타협하는 게 아마 하이브리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드디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4.5를 터치했다는 것도 10년물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파월 의장께서도 지난번에 시장이 그렇게 뭐 우리한테 서두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돌려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값이 최소한 3, 4개월은 높게 나온다는 걸 뭐 이미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는 자금 흐름 지표가 발표되고 부동산 지표도 발표됩니다. 결국 시장에 크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은 몇몇 섹터밖에 없습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금융은 뭐 아무튼 다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으로 재편이 돼가고 있고요. 진행 과정에 이제 크게 보면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제 물가재 상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
다음 주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차세대 뭐 GPU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좀 크게 배팅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튼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기간 동안은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은행 쪽이죠. 규제 철폐하고 에너지 값 낮추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한다고 했으니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나빠질 수는 없죠. 뭐 노숙자들 다 빼고 나면 집 관리 해보면 주위에 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많은 게 그런 쪽들이니까. 하여튼 지역은행 지수를 지금 뭐 계속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좀 중립입니다. 스파이는 계속 포지션 확대 중입니다. S&P 500이 평균 퍼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